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추석 연휴 주간 월요일입니다. 지난번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9월 5일자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지난번에 못다 싶었던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오늘로서 9월 5일자 공판 준비 기일에 관한 얘기는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미처 언급하지 못한 것들 중에 세브란스에서 1심에서부터 그 제출해 줄 것을 명령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심 공판에서 미처 제출받지 못하고 결심을 해버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신청이 있었는데 1심 공판에서 심규홍 판사님께서는 이런 신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따지시지를 않았어요. 뭐 그 부분이 필요하면 오케이, 뭐 필요하면 오케이 이런 식이었는데 항소심에 와서 이 재판부가 조금 뭐랄까요, 다른 점은 저희가 이제 제출받고자 하는 문서들 중에서 그게 병원의 문서다 보니까 이제 다른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 필요하냐, 실명이 필요하냐, 병명에 관한 하는 병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하는 이제 환자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청하지 말아달라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항소심이 더 이렇게 큰 줄기를 볼 것 같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재판 지휘가 좀 더 세심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에 요청한 문서들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가 어느 선인가에 대해서 좀 길게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박주신 치과 원장의 그 제출한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치근단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파노라마나 혹은 디지털 영상이 아니라 아날로그 사진이에요. 근데 박주신의 것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제출을 했는데 여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검토한 결과 이거는 한 사람의 엑스레이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박주신의 엑스레이라면 2005년이든 2008년이든 2012년이든 찍은 게 동일인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박주신의 것이다 라고 제출한 엑스레이가 이게 여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분석한 결과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동일인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치과 원장이 박주신의 것이다 라고 제출했다라면은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이 되죠. 허위 증거를. 그래서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그 치근단 엑스레이는 대부분 다 사본입니다. 엑스레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나 검찰 측은 우리가 그 원본 엑스레이를 요청하는 이유가 혹시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의심해서 그런 거냐 라고 되물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겠죠. 설마 원본을 놔두고 사본을 뭐 또 조작해서 낼 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제출한 치근단 엑스레이가 아날로그 필름이다 보니까 이걸 똑바로 놓고 사진을 찍었는지 뒤집어 놓고 사진을 찍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뒤집혔다면 36번 치아가 46번 치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본 엑스레이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검찰이 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알겠습니다. 원본을 제출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께서 워낙이 재판에 제출하는 모든 증거 서류들은 원본이 원칙이지 않느냐, 왜 원본을 제출받지 않았느냐라는 뭐랄까요, 질책까지는 아니고 확인이 있었고요. 그러면 원본을 가져와서 우리가 뭐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뭐 원본 사진을 훼손한다든가 원본 사진에다가 무슨 조작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지금 제출되어 있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그러니까 뒤집혀서 찍거나 거꾸로 찍거나 했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인지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워낙 이게 이제 그 엑스레이라는 사진이 정밀한 영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동일성 여부를 따질 때 원본을 줘야 됩니다. 원본을 굳이 뭐 안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원본을 주면 일단은 그 법정에서 마침 피고인 중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게 제출한 사본과 원본이 동일한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그 원본을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의 사진보다 더 정교한 상태로 이제 법정에서 재촬영을 해서 저희가 증거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원본 엑스레이를 제출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재판장께서도 검찰 측에 원본을 확보해서 최소한 법정까지는 가지고 오도록 해보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정에서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재차 요구한 것이 그 치과에서 이런 증거물들이 뭐랄까요, 훼손되거나 뭐 나쁜 의도로 증거 조작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압수수색을 해서 이런 증거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논의된 쟁점은 뭔가 하면은 검찰 측 감정인 두 분, 유모모라는 감정인과 박모모라는 감정인에 대해서 증인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인 신청은 보류되었습니다. 저희가 증인으로 소환해서 신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일단 류모모라는 그 감정인께서 이런 박주신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공군 비자 엑스레이의 차이는 근본적인 다른 사람이어서 나는 차이가 아니라 이게 찍는 각도나 찍는 자세가 달라서 다른 사람일 것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동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자세에서 찍으면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를 그 안에 삽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보통 우리가 다른 자세, 다른 각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 있는 상태에서 찍는 사람이 약간 뭐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다든가
혹은 조사되는 각도가 약간 뭐 왼쪽으로 비껴갔다든가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뭐 다른 자세, 다른 각도로 찍으면 다르게 보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예로서 들었는 사례가 똑바로 서서 찍었는 사진과 우리는 이제 추정하기는 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수술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 누워서 여러 가지 호스를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누워서 찍은 사진 2개를 놓고 봐라, 자세가 틀리니까 사진 그 동일인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라는 정말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그 예시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감정을 했는 분이라면 최소한 법정에 와서 선서하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경위나 그게 사실인지 정말 누워서 찍은 사람과 서서, 저희는 서서 찍을 때 각도가 틀린다든가 혹은 사람이 몸을 조금 자세를 틀리게 했다든가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논하는데 그래도 동일인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라는 사실을 논하는데 얼토당토않게 들은 누워있는 환자 그리고 그 환자가 서서 찍었는 사진 이걸 놓고 비교하는 이런 사람들은 법정에 소환해서 저희가 증인신문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증인 신청된 많은 사람들 중에 증인으로서 채택된 사람은 이 2번째 공판기일에서 박주신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박주신이 증인 채택돼서 나와서 신체 검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모든 증인들이 필요가 없죠. 그건 맞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그런 굵은 선에서 그런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도 가져는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은요. 그 녹음 파일입니다. 그 회의 과정. 감정인들이 그 감정인단 회의를 했죠. 그 회의 과정에 모든 그 논의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심 재판부가 6명의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감정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합의 과정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다, 이거는 동의한다, 안 한다 다 했죠. 그런 논의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중요한데 실제로 감정서를 한 사람 한 사람 내놓은 거는 그 감정회의와 다른 내용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라면은 이거는 허위 감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녹취록을 재판부가 문서 제출 명령을 해서 녹취록을 증거로서 받아달라고 했더니 재판부가 이 부분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명 모두가 녹음에 동의한 절차를 안 거쳤고 이제 단지 필요에 의해서 그 감정인 대표가 사적으로 만들어 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서 제출 명령하기에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잘못 이제 와전되어서 그 부분을 증거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스스로 감정인단으로부터 그 녹취서를 확보해서 증거로서 그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게 제출해야 되게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냐 안 하냐는 재판부의 몫입니다. 자, 여기까지 2번째 준비 공판 기일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